안녕하세요. 북한 외무성 통역관 윤하는 유럽 박람회 파견에서 한국 여행객 민준을 만납니다. 감시 요원의 눈을 피해 시작된 금지된 사랑. 조국으로 돌아가는 순간 사라질 운명에서 두 사람은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합니다. 사랑이 자유가 되는 순간 진정한 시작이 시작됩니다. 파리 시간 오전 10시 30분 국제 현대미술 박람회 입구. 윤하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깊게 숨을 쉬고 있었다. 32살, 북한 외무성 산하 국제협력 통역관. 그녀의 공식 직책이었다. 하지만 실제 직책은 훨씬 더 복잡했다. 외무성 통역관이면서 동시에 정찰원. 해외 출장 때마다 현지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체제에 불만을 가진 인물들을 감시해야 했다. 어쩌면 자신도 감시 대상일 수 있다는 생각이 항상 윤하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박람회장은 거대했다. 천고의 천장, 유리로 된 벽, 햇빛이 마구 들어오는 공간. 윤하는 이런 개방적인 공간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평양의 건물들은 항상 폐쇄적이었다. 높은 담장, 작은 창문, 감시 카메라. 하지만 여기는 달랐다. 여기는 마치 거대한 새장 같았다.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전히 새장 안에 있는 것처럼. 윤하의 옆에는 감시 요원 철수가 서 있었다. 나이는 50대 초반, 얼굴은 딱딱했다. 마치 돌 같았다. 감정이 없는 얼굴, 보위부 출신, 해외 파견된 북한 인물들을 감시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윤하는 철수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걸 알았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아마도 나중에 보고될 것이었다. 윤하 동무, 박람회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가 말했다.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다. 알겠습니다. 윤하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도 규정적이고 공식적이었다. 하지만 심장은 다르게 뛰고 있었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어쩌면 철수는 자신의 그 설렘도 감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박람회장을 돌아다니면서 윤하는 안내를 했다. 미술 작품들을 소개했다. 현대 미술의 흐름을 설명했다. 철학을 담은 작품들, 자유를 표현한 그림들, 제약 없이 표현된 예술 작품들. 윤하는 그것들을 설명하면서 내심으로 감탄했다. 이런 자유가 존재하는 곳이 있다니. 이렇게 제약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있다니. 철수는 계속 윤하의 뒤에 서 있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항상 가까이. 감시 거리를 정확히 유지했다. 윤하는 철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등 뒤를 향한 그 시선이 얼마나 무거운지. 오후 2시, 박람회 정보 안내 데스크. 윤하는 거기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박람회 방문객들에게 전시 정보를 제공하는 일. 여러 언어를 구사해야 했다.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그리고 한국어. 윤하는 서울에서 7해를 살면서 한국어를 배웠다. 공식적으로는 정보 수집을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그 언어가 좋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감, 마치 음악처럼. 그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말 하실 수 있으세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윤하가 고개를 들었다. 남자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밝은 표정, 따뜻한 눈빛, 순진해 보이는 미소. 그는 한국인처럼 보였다. 옷도, 가방도, 신발도 명백히 한국인이었다. 네, 한국말 가능합니다. 윤하가 대답했다. 규정상 한국인과의 접촉은 최소화해야 했다. 남한은 북한의 적대 국가였으니까. 하지만 그 남자의 미소가 뭔가 달랐다. 그것은 정치적 미소가 아니었다. 계산적인 미소가 아니었다. 단순하고 순수한 미소였다. 아, 정말요? 저는 미술사 전공자인데 이 박람회에서 한국 작가의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요. 윤하는 안내를 시작했다. 한국 작가 섹션, 박람회의 3층, 북쪽 구간. 그 남자는 고맙다고 했고
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혹시 한국에서 오신 거예요? 유나가 물었다. 규정을 어기는 말이었다. 한국인과의 대화를 최소화하라는 규정. 하지만 유나는 그 질문을 멈출 수 없었다. 남자가 웃음을 지었다. 네, 서울에서 왔어요.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나입니다. 유나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뒤에서 철수가 움직였다. 아주 미묘하게. 하지만 유나는 느꼈다. 철수가 이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철수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유나의 심장이 철렁했다. 하지만 그것도 이미 늦었다. 민준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유나의 가슴에 이미 박혔다. 박람회는 5일 동안 계속되었다. 유나는 그 5일 동안 민준을 다시 만났다. 공식적으로는 우연이었다. 박람회장의 카페, 식사 시간, 박람회 정보 안내 데스크 근처. 모두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들이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이미 결정하고 있었다.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 남자를 다시 보고 싶다고. 유나님,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민준이 말했다. 매번 그는 우연처럼 말했다. 하지만 유나는 알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민준도 자신을 다시 만나고 싶었다는 걸. 네, 우연이네요. 유나가 대답했다. 거짓이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이었다. 그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50분. 그 시간이 유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민주는 이야기했다. 서울에서의 일상, 대학에서의 강의, 미술사 연구. 그 모든 것이 유나의 귀에는 신세계의 언어처럼 들렸다. 민준이 묻는 질문들이 따뜻했다. 유나의 배경을 캐묻지 않았다. 단지 현재의 유나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것이 유나의 마음을 녹였다. 유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민준이 물었다. 순순한 질문. 하지만 유나에게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완전한 거짓도 아니었다. 저는 평양에서 왔습니다. 유나가 대답했다. 그것만은 진실이었다. 아, 북한이군요. 처음이에요. 북한 사람을 직접 만나본 게. 민준이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있었지만 판단이 없었다. 마치 유나를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다. 그것이 유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렇군요. 유나가 말했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다. 저는 조국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 모든 것을 잊어야 합니다. 이 카페도, 당신과의 대화도, 심지어 당신을 만난 사실도. 민준이 유나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그의 눈이 진지해졌다. 왜요? 왜냐하면 그것이 규칙이니까요. 규칙이 있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네. 해외 파견 중 남한 인물과의 접촉은 보고해야 하고. 그러면 나는. 유나는 말을 마치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는 이해했다. 그의 표정이 변했다. 밝은 표정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마치 누군가 그의 가슴에 돌을 던진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군요. 민준이 말했다. 유나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네. 유나가 대답했다. 그리고 첫 번째 눈물을 흘렸다. 이 카페에서, 이 공개된 장소에서 철수가 보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테이블 위에 떨어진 눈물. 민준이 그것을 봤다. 그리고 유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민준이 말했다.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뭔데요? 만나는 거예요. 매일. 당신이 떠나기 전까지.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민준의 말이 유나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 다음 날, 유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준의 번호였다. 어떻게 번호를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민준이 연락했다. 유나님, 저예요. 미안해요. 갑자기 연락하게 돼서. 유나는 이 전화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전화가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받았다. 네, 저는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안 됩니다. 왜? 위험하니까요.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그래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적어도 한 번 더는. 유나는 휴대전화를 내렸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유나의 귀에 남아 있었다. 새벽 3시. 유나의 방. 호텔 방. 그녀는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잠을 자지 못했다. 민준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이 유나의 심장을 부드럽게 무너뜨렸다. 지금까지 유나는 감정을 억누르는 훈련을 받아왔다. 조국의 이익을 위해, 체제의 안전을 위해. 하지만 지금 그 감정은 억누를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빗물처럼 어디서나 새어나왔다. 유나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다. 3글자. 한 번 더. 몇 분 뒤에 회신이 왔다. 내일 오후 3시. 호텔 뒷골목 카페. 철수가 없을 때. 그렇게 시작된 만남. 금지된 만남. 그것은 마치 약속된 비극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유나는 알았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 만남이 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더욱 소중했다. 다음 날 오후. 호텔 뒷골목 카페. 유나와 민준이 만났다. 철수를 따돌리고. 마치 불법 밀수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이 거래하는 것은 사랑이었다. 금지된 사랑. 테이블에 앉은 둘은 한 단어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마주봤다.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마치 영원히 인사할 수 있는 시간처럼. 유나님, 저는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준이 말했다. 그의 손이 유나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 유나는 그 온기가 좋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도와준다는 게 뭐예요? 유나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탈출을 도와주고 싶어요. 한국으로 함께 가요. 유나의 심장이 멈췄다. 아니, 폭발했다. 미쳤어요? 네. 당신 때문에. 민준의 말이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거대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요. 왜? 왜냐하면 나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못하는데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평양에 있는 어머니, 형, 형수, 조카, 모두가 떠올랐다. 그들의 얼굴, 그들의 웃음, 그들의 따뜻함.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거군요. 민준이 말했다. 유나가 눈물을 흘렸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 카페를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민준이 손을 잡았다. 기다려요. 제발. 유나는 멈춰 섰다. 뒤돌아봤다. 민준의 눈빛이 처음과 달랐다. 그것은 절박함이었다. 당신의 가족도 원할 거예요. 당신이 자유롭기를, 노예처럼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민준이 말했다. 유나는 그 말에 흔들렸다. 어머니,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뭘까? 자신이 체제에 충성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일까? 그 질문은 유나의 영혼을 뒤쳐놨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철수가 유나를 부렸다. 유나 동무, 당신이 남한 인물과 접촉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호텔 방, 유나와 철수. 둘만. 그 공간은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유나가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느꼈다.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지요? 철수가 유나의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민준과의 모든 대화,
모든 만남, 모든 약속, 카페에서의 만남, 호텔 뒷골목에서의 키스, 모든 것이 나는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당신이 남한 인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간첩 활동을 했다고 철수가 말했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유나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말도 무의미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다. 그것은 상부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철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에는 연민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두려웠다. 연민이 있다는 것은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었으니까. 당신의 가족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평양의 당신의 어머니, 형, 그 모든 사람이. 그 말이 유나의 심장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어머니가 고문당할 것이었다. 형도, 조카도. 유나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철수님.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길을 묻는 한국인이었을 뿐입니다. 유나가 울며 말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일, 철수가 말했다. 방을 나가기 전에 철수는 추가로 말했다. 당신은 운이 좋았습니다. 고문실이 아니라 비행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감사합시다. 그 말은 유나를 깨달음으로 몰아쳤다. 도망쳐야 한다는 깨달음.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후가 아니라 지금. 유나는 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뭔가를 깨달았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돌아가면 자신도, 가족도 모두 끝난다는 것을. 아니면 지금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유나는 도망치기로 결정했다. 휴대전화를 들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어로. 민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몇 분 뒤에 회신이 왔다. 어디에요? 지금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유나는 호텔을 몰래 빠져나갔다. 짐도 없이, 가족 사진도 없이, 과거도 없이, 단지 옷만 입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만 생각하면서. 민준. 그 이름만이 유나의 생명줄이었다. 호텔 현관. 유나는 민준을 찾았다. 그는 이미 차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 엔진이 켜져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를 말하는 듯. 유나님, 빨리 타세요. 민준이 외쳤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있었다. 그것은 지금부터가 도망이라는 것을 말했다. 유나가 차에 타는 순간 호텔의 다른 출입구에서 철수가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2명의 다른 요원이 따라왔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다. 유나, 멈춰. 철수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경고였다. 하지만 민준의 차가 급 출발했다. 도시의 거리로, 밤의 거리로. 뒤에서는 철수의 차가 따라왔다. 그리고 또 다른 차들도 뒤를 따라왔다. 북한 요원들의 차들. 파리의 밤 거리가 전쟁터가 되었다. 왜 그들이 알았어요? 유나가 민준에게 물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철수가 이미 당신을 쫓는 다른 요원들에게 연락했을 거야. 상부에 보고하기 전에. 민준이 대답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다. 하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핸들을 꽉 쥔 손. 결연한 손. 차들이 쌓아올린 속도가 높아졌다. 이제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추격이었다. 뒤에서 무전기 음성이 들렸다. 프랑스 경찰이 아니라 북한 요원들의 음성이었다. 대상자 포착. 추격 개시한다. 반복한다. 추격 개시. 북쪽 구간. 세느강 방향. 민준의 차가 골목으로 들어갔다. 아주 좁은 골목. 유럽의 오래된 도시답게 미로 같은 골목. 그곳을 통과하면 뒤따라 오는 차들은 통과할 수 없을 것이었다. 빨리, 빨리. 유나가 외쳤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추격이 계속되었다.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서 따라오고 있었다.
마치 거미줄처럼 유나를 사로잡으려는 거미줄처럼. 민준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만으로는 부족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이미 공항에 도착해야 했다. 공항까지 정확히 10km. 민주는 최고 속도로 달렸다. 신호도 무시했다. 차선도 무시했다. 오직 공항만을 향해 시속 150km, 시속 170, 시속 200. 차가 진동했다. 타이어가 울음을 냈다. 앞에 차들을 추월했다. 충돌할 뻔한 순간도 여러 번.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빨리, 빨리. 유나가 계속 외쳤다. 그녀의 손은 시트를 꽉 쥐고 있었다. 손톱이 시트를 찢었다. 하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두려움이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뒤에서 추격차들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공항도 더 가까워졌다. 공항 지상 도로, 네온 사인들, 자동차들, 여행객들, 그리고 보안 게이트. 여러 대의 북한 요원차들이 급정거했다. 그들이 앞길을 막았다. 그리고 내렸다. 총을 들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지만 이것은 영화가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끝이야. 유나가 속삭였다. 두려움의 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민주는 다르게 생각했다. 아니야. 민준이 차를 옆으로 돌렸다. 다른 길로. 공항 보안 게이트가 아닌 긴급 출입구로. 그곳은 공항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보안 카드, 비상구, 서비스 로드. 민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치 이 도망을 미리 계획했던 것처럼. 이것은 미쳤어, 민준. 유나가 외쳤다. 비명에 가까운 소리. 하지만 그것도 희망이었다.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였다. 맞아. 당신을 위한 미친 짓이야. 민준이 대답했다. 차가 긴급 게이트를 뚫고 지나갔다. 금속 울타리가 구부러졌다. 경보음이 울렸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가야 한다. 공항 내부로. 비행기 쪽으로. 자유 쪽으로. 공항 보안 게이트. 유나와 민주는 도망자처럼 보였다. 옷은 헝클어졌고 얼굴은 창백했다. 머리도 흐트러졌다. 손도 떨렸다. 진짜 도망자처럼. 공항 직원들이 놀라서 바라봤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없었다. 증명서를 보여주세요. 공항 직원이 말했다. 무표정한 목소리. 규칙에 따른 절차. 민준이 여권을 내밀었다. 한국 여권. 이름은 김민준. 직업은 교수. 하지만 유나는 무엇을 내밀어야 할까? 북한 여권. 그것은 이곳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국가였다. 그녀의 여권은 쓸모없었다. 저는 한국 난민 신청자입니다. 유나가 말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언하는 말이었다. 도망자에서 난민으로의 전환. 그렇게 하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절대로. 그것은 복잡할 텐데요. 직원이 말했다.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합니다. 매우 긴급합니다.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 순간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긴급 게이트를 통과한 철수와 그의 팀원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였다. 사람들이 많았다. 경찰도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래서 철수는 총을 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멈춰. 철수와 그의 팀원들 3명. 모두 검은 정장. 모두 냉정한 얼굴. 마치 영화의 악당처럼. 하지만 현실의 악당이었다. 유나, 돌아가면 살 수 있어. 당신과 당신의 가족도. 철수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있었다. 어쩌면 마지막 제안, 마지막 기회. 하지만 지금 떠나가면 당신의 모든 가족이 수용소에 들어갈 것이야. 그들은 고문을 받을 거야. 죽을 거야. 철수가 계속했다. 정확한 위협. 그것은 북한식 협박이었다.
효과적인 협박. 유나의 심장이 흔들렸다. 눈물을 흘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이것은 너무 불공정했다. 왜 자신이 선택해야 할까? 자신의 자유를 위해 가족을 포기하거나, 가족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거나,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죽을 것이었다. 죽음 아니면 노예. 그것이 북한이 제시하는 선택이었다. 민준이 유나의 손을 잡았다. 그것도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했다. 확고했다. 유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의 자유가 필요해요. 당신의 행복이 필요해요. 민준이 말했다. 울음이 섞여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도처럼 들렸다. 하지만 내 가족이, 유나가 말했다. 그것이 마지막 객관적 이유였다. 마지막 정당한 거부 이유. 하지만 민주는 그것을 뛰어넘었다. 당신의 가족도 원할 거예요. 자신들이 아닌 당신의 자유를 원할 거야. 왜냐하면 어느 부모가 자식이 노예처럼 살기를 원하겠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이 자유롭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민준이 말했다. 그 말이 유나의 심장을 관통했다. 어머니.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던 말. 행복해야 한다. 그것뿐이었다. 행복해야 한다. 자유를 원했다. 그것이 어머니의 진심이었을 것이었다. 나는, 유나가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나는, 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크고 더 강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이 한순간, 이 공항에서, 당신 옆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 유나가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실을 말했다. 거짓이 없는 눈빛, 조건이 없는 눈빛. 나도, 유나가 말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나는, 그리고 유나는 철수를 바라봤다. 나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자유롭게, 내 이름으로, 내 선택으로. 유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기적처럼 공항 보안 게이트가 열렸다. 마치 누군가 그 버튼을 눌렀을 것이었다. 어쩌면 한국 정부의 누군가가, 어쩌면 프랑스 경찰이, 어쩌면 하느님이 철수가 총을 겨누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공항 경찰들이 나타났다. 프랑스 경찰, 총을 들고 철수와 그의 팀원들을 향해 움직이지 마시오. 무기를 내려놓으시오. 경찰이 외쳤다. 철수는 고민했다. 오직 찰나의 순간. 하지만 그것도 충분했다. 유나와 민주는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다. 그리고 뛰었다. 공항 내부로. 탑승 게이트로. 자유로. 비행기 내부. 유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민준이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이 유나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떨림이었다. 안전벨트를 매세요. 승무원이 말했다. 미소를 지은 얼굴. 평범한 업무. 하지만 유나에게는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평범함 자체가 기적이었다. 유나는 벨트를 맸다. 손도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움직였다. 점점 더 빨라졌다. 엔진음이 커졌다. 비행기의 몸이 떨렸다. 그리고 순간이 왔다. 이착륙. 바퀴가 지면을 떠났다. 지면이 멀어졌다. 파리가 작아졌다. 유럽이 작아졌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앞을 향하는 순간. 그 순간 유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단지 울었다. 해방의 눈물로 오랫동안 억눌렀던 눈물. 그것은 마치 폭포처럼 흘렀다. 민준이 유나를 안았다. 승무원들이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일은 흔했으니까. 어딘가를 떠나는 사람, 새로운 곳으로 가는 사람, 새로운 삶으로. 괜찮아요? 민준이 물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걱정이 가득했다. 네, 나는 자유로워졌어요. 유나가 대답했다. 그리고 창밖의 하늘을 봤다. 구름들, 햇빛, 무한한 하늘. 그것을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것이 자유였다. 육체적 자유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비행기가 점점 높아졌다. 고도 1000m, 2000m, 5000m, 9000m, 1000m. 순환 고도에 올랐다. 대서양이 보였다. 유럽은 이제 과거였다. 북한도 이제 과거였다. 모든 것이 과거였다. 한국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나가 민준에게 물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많은 호기심이 있었다. 호기심. 살아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우선 당신은 탈북자로 신청하게 돼요.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거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이름을 받을 거야. 민준이 말했다. 그가 이미 준비했다는 것처럼, 계획했다는 것처럼. 그렇다면 저는, 유나가 말했다. 불안감이 다시 올라왔다. 더 이상 유나가 아닐까요? 당신은 유나야. 항상 유나일 거야. 당신이 선택한 이름이니까. 당신이 선택한 삶이니까. 민준이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말이 유나의 모든 두려움을 녹였다. 당신이 선택한 이름, 당신이 선택한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자유였다. 그렇게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다. 파리에서, 유럽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대서양을 넘어, 아시아로, 한국으로, 서울로. 하지만 한국 입국 시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천공항 입국장. 유나는 긴장했다. 여권이 없었으니까. 북한 여권도, 가짜 여권도. 오직 민준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용기, 그리고 선택. 증명서를 보여주세요. 한국 입국 심사원이 말했다. 무표정한 얼굴, 규칙에 따른 절차. 민준이 앞으로 나갔다. 여권을 내밀고 뭔가를 말했다.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히 입국 심사원의 표정이 변했다. 놀라움으로, 그리고 곧 연민으로. 심사원은 컴퓨터를 두드렸다. 몇 분 동안, 그리고 무선으로 누군가에게 연락했다. 탈북자 신청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규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몇 분 뒤 국정원 요원이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 모두 정장을 입었다. 중립적인 표정. 그들의 일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는 표정. 당신이 북한에서 온 인물이 맞나요? 요원이 유나에게 물었다. 네, 유나가 대답했다. 탈북 신청을 하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당신은 안전합니다. 요원이 말했다. 안전. 그 단어가 유나의 귀에 몇 번이나 반복되어야 할까. 안전. 정말로. 그리고 유나는 공항을 빠져나갔다. 민준과 함께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 공항 이후가 새로운 삶이었다. 한 달 뒤 서울의 한 카페. 유나는 새로운 이름 유나로 살아가고 있었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남한 국민. 탈북자 신청이 승인되었고 정착 지원을 받았다. 한국 국적, 한국 이름,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그것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여기 이 카페에서 이 커피를 마실 때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카페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보였다. 자동차들, 사람들, 빌딩들. 모두가 자유로워 보였다. 아니, 실제로 자유로웠다. 아무도 어디로 가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다. 아무도 누구를 만나면 안 된다고 금지하지 않았다.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지 않았다. 그것이 자유였다. 보이지 않는 자유. 당연한 자유.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만 유나에게는 기적 같은 자유.
민준이 옆에 앉았다. 둘이 처음 만난 이후로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한 날이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감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함께. 유나님, 행복해요? 민준이 물었다. 여전히 높임말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농담처럼 들렸다. 자상함이 농담으로 표현되는 게 좋았다. 네,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요. 유나가 대답했다. 그리고 민준의 손을 잡았다. 비행기 위에서처럼, 공항 게이트에서처럼, 그리고 이제는 자유롭게, 제약 없이 그 손을 마음껏 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유나가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뭐예요? 나는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유나라는 이름으로, 당신이 지어준 이 이름을. 그리고 나는 이 이름을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은 선택이니까.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니까. 유나가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눈물은 아니었다. 다만 반짝임. 희망의 반짝임. 우리는 이제 뭘 할까요? 유나가 물었다. 살아갈 거야. 함께, 자유롭게. 민준이 대답했다. 그 단어 자유롭게가 모든 것을 말했다. 그렇게 둘은 손을 잡고 카페를 나갔다. 서울의 거리로, 햇빛이 가득한 거리로, 자유로운 거리로,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과거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오직 앞으로만. 창밖으로 서울이 계속 빛났다. 수백만 명의 불빛들, 수백만 명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 속에 이제 유나도 있었다. 유나라는 이름으로, 유나라는 선택으로, 그리고 그 선택은 사랑으로 시작되었다. 민준의 손을 잡은 순간부터 시작된 사랑. 그것이 유나를 자유로 이끌었다. 자유의 땅으로, 자유의 삶으로, 끝이 아닌 시작으로. 오늘의 사연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이야기 속 인물의 이름과 직업은 사연자분의 안전을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사연연구소